보니까 10월달 어떻게 보면 첫 거래일부터 좋지가 않죠.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게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게 마감이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시장이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수급이 들어오는 곳은 어디일까?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원을 살짝 이탈했어요. 무려 59,900원을 터치를 하고 소폭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추세는 너무 좋지 않고 여전히 외국인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오늘은 그래도 매도량이 조금 감소했다고 봐야 되나?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여전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많이 있을까라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딱히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로 봤을 때도 아직은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은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 보수적인 포지션 10월달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포인트는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유튜브 월요일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게 이제 미국 항만 노조 파업이 정말 되는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둘 다 부정적으로 흘러가긴 했습니다. 미국 항만 노조 파업도 실제로 지금 파업이 진행이 됐고요. 이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손실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던데 이게 장기화 될 경우에는 또 우려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은 공급망 이슈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커진다? 그렇게 된다면은 연준이 이번에도 B컷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은 B컷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그런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노조 파업에 이어서 금리 인하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되면서 이번에 다시 이란이 또 공격을 했죠. 자기는 그냥 정당한 보복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은 난 여기서 멈추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또 조만간 보복을 할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거기 관련해서는 뉴스 간단하게 본다면은 이스라엘 이제 공격 우려가 이런 것들 계속 지속이 되니까 국제 유가 WTI 기준으로 4% 넘게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또 국제 유가가 또 오르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생기는 또 증가하는 요인으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제 방어권을 행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추가 보복이 없으면 자기는 이제 안 하겠다 했는데 또 네타냐후 총리는 잘못 건드렸다. 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강하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후티 반군 수주 만에 홍해에서 또 상선 공격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또 안 그래도 해온 파업이 있는데 이런 영향도 당연히 또 부정적으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만 노조 파업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800만 원 받던 컨테이너 운임이 최근 들어서는 4천만 원까지 올랐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 운임 실화냐? 어느새 6,000달러 받다가 지금 3만 달러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파업이 장기화될 시에는 해상 운임 폭등이 오랜 기간 유지가 되면서 물류 대란이 우려가 된다. 요거 때문에 연준도 지금 고심에 빠졌다. 커지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또 빠르게 했다고 하는 괜히 또 스태그플레이션처럼 갑자기 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타로는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달걀값이 굉장히 폭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달걀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의 또 사례로는 호주에서는 맥모닝이 일시 중단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계란값이 올랐으면 중단까지 할 일인가, 그죠?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물가 관련된 이슈도 당분간 계속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 항만 노조 파업에 숨죽이는 세계 경제, 장기화 때는 최악의 물류 대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수출 기업들 이제 해운 물류 관련된 피해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점검을 한다고 했거든요. 필요할 때는 지원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아마 국내 증시도 아무래도 영향을 완전히 또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오늘 전반적으로 다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우려감 때문에 좀 더 코스피가 1% 넘게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계속 환호를 외치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ETF랑 종목들이 그 중국 관련 종목
중국은 막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국 지수 관련된 ETF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미 바닥에서 중국 상장지수 펀드 ETF 수익률이 바닥에서 벌써 60%나 올랐다고 하고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근데 이거는 그동안 또 많이 빠졌어.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계속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막 숨죽였던 수급들이, 안 그래도 야 일본도 이번에 총리 바뀌고 이제 또 엔화도 좀 불확실성이 되고 우리 국내 증시도 뭐 금투세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별로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또 갈 곳도 없는 돈들이 이제 중국 오랫동안 많이 빠졌지, 야 지금이다 부양정책 한다니까 여기서 좀 잠깐 놀자. 그래서 그 수급들이 우르르 좀 몰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수급들이.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가 오늘도 보니까 뭐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막 급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당분간 여기에서 변동성이 계속 잘 나오겠지만, 이미 이렇게 뭐 합성 뭐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벌써 뭐 86%, 그 외에 뭐 차이나 전기차 74%, 80%에서 60%다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여기에서 또 무리하게 이런 소식 듣고 추격 매수했다가는 생각보다 또 재미없을 수 있다. 우리 손실이 또 날 수도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뭐 눌림이나 좀 더 천천히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국 관련주들 지수 관련해서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화장품은 또 빠졌거든요. 뭐지? 왜 국내는 왜 빠지죠? 근데 이게 참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아니 중국이 부양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국내 화장품을 무조건 산다는 그 예전만큼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그래? 그래서 갑자기 또 오르르 빠지고, 또 지수 영향 때문도 있겠지만 왔다 갔다 시장도 분위기가 좀 싱숭생숭하니까 좀 변덕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또 내용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 그 외에도 이제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슈가 되지는 않았는데 미국 부통령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토론이 많이 주목을 받는 거고, 부통령 토론회에서는 조용히 지나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결과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JD 반스의 우세를 좀 예상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JD 반스의 경우가 이제 공화당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 정말 긍정적으로 뭐 영향을 줄지는 좀 미지수다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오늘 몇 가지 테마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말 종목들 최악이었습니다. 와, 다 빠졌어. 그죠? 한 30% 올랐나? 나머지 70% 종목은 다 빠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뭐가 올랐냐? 그나마 시장 대비 좀 잘 버텼다 보는 거 2차전지가 있고요. 2차전지에서도 에코프로 BM 같은 애들은 그래도 3% 올랐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나마 2차전지가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했다. LG 엔솔도 장중에 플러스가 되기도 했는데 또 마감은 마이너스로 가면서 여전히 또 매물 부담 구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방산이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올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4%대 상승이 나왔고, LIG 넥스원도 3%대 상승이 나왔다. 이것도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고, 아무래도 반도체 계속 수급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비교적 다른 섹터로 좀 움직였는데 제한적이죠. 굉장히 제한적이고, 방산 좀 올랐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좀 차별화가 있어요. 다 같이 빠지는 바이오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좀 잘 오르거나 좀 버티는 종목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알테오제는 오히려 오늘 같은 장에서 3% 가까이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개별주로 본다면은 뭐 바이오 다이앤 같은 애들 개별주로 오늘 뭐 장중에 10% 가까이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몇몇 이런 또 바이오 종목들이 비교적 반도체에 비해서 확실히 좀 선방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투자 전략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마로 보면은 우리 그 파업이 진행이 되면서 해운이나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강세 출발했거든요. 해운 종목들, STS 그린로지스도 그렇고, 흥하해운, 그다음에 뭐 사료 종목들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강하게 올랐던 거는 유가,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또 개별주들이 갭을 세게 띄웠는데 대부분 갭 띄우고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미리 선침해 하신 분들은 아니면은 오늘 공략하신 분들은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을 그럴 만한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까다로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슈가 나오니까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조정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차트로 봤을 때는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변동성 지수 움직이면은 또 인버스처럼 또 이쪽 수급들이 지수 출렁거릴 때 또 한두 차례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테마로는 이런 에너지 해운 쪽이 오전에 반짝 움직이다가 차익 실현 나왔고, 그 다음에 그나마 테마로는 자율주행 쪽 라이콤이 좀 세게 움직였습니다. 라이콤 뭐 소형주긴 한데 자율주행으로 세게 움직였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종목도 움직인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슈어소프트 갭이 괜찮게 뛰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도 10월 첫 거래일날 상승이 나왔습니다. 왜 올랐죠?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제 10월 10일날 공개가 있기 때문에 매매할 것도 없겠다. 뭐 그나마 이슈가 있었던 테마가 자율주행이니까, 10월에 이슈가 있는 거는 자율주행이랑 뭐 비만 치료제 정도죠. 그래서 이쪽으로 일시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단타 자금으로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서 테마로는 자율주행 정도가 오늘
오늘 좀 괜찮게 움직였다. 그 외에는 움직였던 애들은 뭐 막판에 뭐 중국 알루미늄 관세 소식 때문에 관세 소식이 이번에 알루미늄 미국 압출제 최고 뭐 376% 덤핑 판정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BJ 메탈 소형주입니다. BJ 메탈 그다음에 뭐 알맥 요런 애들이 슈팅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개별주 대응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이슈가 가장 크게 거래대금이 세게 몰렸던 거는 고려 아연입니다. 고려 아연이 무려 5천억대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이것도 좀 이따가 이슈 말씀드릴 때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로보택시 임박 때문에 오늘 자율주행이 그 중에 하나 강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뭐 빗썸이 나스닥 상장 검토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 그렇게 배매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뉴스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죠. 고려아연 엄청 핫하게 오늘 움직였는데 1조 회사채를 찍는다. 메리츠 금융이 인수도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 실탄에 활용을 할 것이다. 왜 자사주 매입을 하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요즘에 한창 경영권 분쟁 때문에 굉장히 핫했죠. 근데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높게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4일부터 당장 이제 내일 모레죠. 금요일부터 주당 84만원 자사주 공개 매수 총 2조 6천억 규모인데 그럼 지금이 71만 3천원에 오늘 종가가 형성됐거든요. 뭐 지금 사도 뭐야 이거 10% 넘는 수익이 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주가 움직임은 사실 심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사주 매입할 때 이게 마지막 차익 실현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런 거는 신중하게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해가지고 뭐 덥석 매수를 하는 것도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사주 매입 수급이 들어올 때 트레이딩 수급도 같이 동반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고려아연이 이제 이런 또 이슈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법원에서 관련돼서 이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소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권 방어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아마 고려아연이 장중에 이렇게 갭 띄우면서 그죠? 분봉 보시면은 갭 갑자기 띄우고 또 빠지고 뭐 굉장히 뭐 혼란스럽죠. 14주가 넘는 종목인데 굉장히 움직임은 개별주 단타 치기 좋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가 오늘 이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내에서 수급이 왔다 갔다 했고 사실 지금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오전에만 좀 반짝 매매하고 거의 관망을 했거든요. 내일은 또 휴장이고 또 모레 같은 경우에도 미국장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몇 가지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수급이 괜찮은 그냥 개별주 위주로만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바이오 개별주나 아니면은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종목도 그 다음에 AR도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릴 때 베타는 상대적으로 별로 안 빠졌더라. 그럼 AR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봤는데 요거 오전에 또 뉴프렉스,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 오전에 또 하락하고 또 상승도 잘 나왔죠. 미국장에 좀 힌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장에 보시면은 오전에 딱 열어봤는데 엔비디아, 반도체 다른 애들 다 빠졌어. 다른 빅테크들. 근데 빅테크들 중에서도 메타가 플러스네. 메타는 왜 플러스지? 스마트 환경 때문인가? 그러면은 괜히 AR 테마 매매할 거 없으니까 이쪽 한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렇게 좀 살짝 매매를 했었고 바이오다인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 살짝 매매를 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는 애도 움직인다. 근데 굉장히 거래대금이나 종목 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난이도가 꽤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식의 저도 짧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10월달 보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반도체는 이번에 9월 수출이 신기록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질 일인가? 앞으로 6개월 뒤에 안 좋아질 거, 뭐 1년 뒤에 안 좋아질 거를 지금 너무 성급하게 다 반영을 시키고 있다. 자, 이렇게 뉴스로 보면은 굉장히 또 무리하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시장이 또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시장에 또 순응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무리하게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인버스 차트나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계속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인버스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스피 인버스 차트거든요. 한마디로 인버스 차트가 이렇게 오르면은 당연히 우리 증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자, 보시면은 다시 21선 위로 올려놓고 이렇게 밑꼬리가 있는 상승형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인버스 차트로 본다면은 저점을 요렇게 올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또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추세 전환을 다시 하려고 하는 이
요런 인버스에서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생각으로 충분히 다시 전저점 테스트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부 개별주에만 좀 짧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다 보고 시황, 수급, 거래대금, 인버스나 여러 가지 차트의 지수의 위치 같은 것들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 생각을 뭐 반대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잘 활용하셔서 본인의 스타일대로 잘 하시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여기까지 다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황 정리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차트 분석 좋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시황이 굉장히 하루하루 시장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 않다 보니까 시황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휴장이네요. 또 하루하루 이렇게 뭐 건너뛰면서 휴장이니까 이게 참 차라리 연달아 쉬면 좋은데 그죠? 저는 모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